자, 일러스트레이터 2024 활용 강좌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로부터 저희가 이제 실습 예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는 패턴 기능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요건을 보통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실습 폴더를 좀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자, 관련된 요건들을 보시게 되면 1강 내용의 컴플리트 폴더 하위에 지금처럼 lecture 1-1.ai 그리고 lecture 1-2.ai 파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제를 조금 만들어 보기 전에 저희가 그 스타트 경로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lecture 1-1.ai 파일 열어보시면 먼저 저희가 이제 패턴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오브젝트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스와치에 그냥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와치 패널을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 요건을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면 패턴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ew pattern 스와치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을 할 때는 해당 요건을 저희가 더블 클릭,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런 요건들은 일단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패턴 옵션이라는 그런 패널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패턴을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등록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자, 이런 방법이 아닌 저희가 이제 정규의 어떤 프로그램 여기 안에 메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런 요건들은 제가 버릴 수도 있고요. 자, 등록된 요건을 패턴으로 등록시키고자 할 때 지금처럼 다음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패턴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자, 패턴이라는 메뉴에서 make 기능을 사용하면 그러면 패턴으로서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make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 옵션이 이렇게 뜨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패턴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그래서 new pattern 1번이라고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옵션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리드 타일, 여기 타일 타입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메뉴가 있죠. 여기에 기능들을 보시면 여기서는 그리드 방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릭 바이 로우라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능 자체가 저희가 이런 사각형 모양의 행에서 정렬되는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열로 정렬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헥스라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헥스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타일 자체가 육각형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열에서 정렬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헥스 바이 컬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좀 더 간격이 지금 붙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의 간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스라는 기능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죠. 저희가 9개로 배치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5개로 배치할 건지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옵션들은 지금처럼 여기에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딤 처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될 건지 여기 주변에 있는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이 딤 처리 퍼센트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how tile 엣지, 그러면 이제 타일에 대한 이런 엣지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how swatch bound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여기서 사각형 박스로요. 여기 희미하게 보이고 있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등록을 마칠 때는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그러면 패턴 등록이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패턴 등록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은 여기 등록이 된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패턴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해당 패턴은 이런 방식으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패턴에 대한 변형 단계들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나름대로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를 조금 가이드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변형 기능들을 적용할 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회전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케일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변형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더블 클릭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안쪽에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둘 다 변형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프리뷰 버튼 체크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변형되는 크기를요 50%로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프리뷰 체크를 지금처럼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자, 선택이 안 됐네요. 자, 다시 여기서는 이제 그 50%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패턴도 같이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패턴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패턴에 대한 부분을 바꿔주시면 그러면은 패턴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패턴에 대한 요건들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기능에서 자, 여기 저희가 여기 100%로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변형은 시키지 않아지겠죠. 왜냐하면 100%는 원래 크기니까 이렇게 OK 기능을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변형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옵션이 켜진 상태에서 요거를 체크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크기를 변형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크기를 변형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패턴도 같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동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동 기능은 사실 오브젝트 기능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여기 무브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해당하는 요건들은 가로 위치, 세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있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패턴도 지금 이동하겠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때 옵션을 한번 제가 꺼볼게요. 이 옵션을 끄고요. OK 하면 물론 이동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옵션이 지금 기억되다 보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패턴의 위치를 다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에 대한 부분을 위치를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옵션을 켜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한번 이런 식으로 어떤 변형 기능에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기능들이 이렇게 계속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전에는 무브 기능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스케일 기능에서 지금 트랜스폼 패턴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에 대한 요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러면 패턴도 마찬가지로 같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패턴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더블 클릭하면 자, 트랜스폼 오브젝트 그리고 트랜스폼 패턴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모든 기능에 대해서 전파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이 돼서 다른 기능들도 똑같이 변형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변화는 되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동을 시켜 보게 되면 패턴이 따로 노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일러스트레이터 2024 버전에 저희가 패턴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런 기능들도 이미 공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도형을 준비하고요. 도형을 준비한 다음에 도형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제너레이트 베타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옵션을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그런
오브젝트가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기능이 됐었는데요. 한번 여기에다가 대화창에 입력을 한번 시켜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대화창에 입력을 하시는데, 자, 뭐라고 적을까요? 요번에는 제가 플라워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플라워. 자, 꽃이란 얘기죠. 꽃을 입력을 한 다음에 서브젝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면, 그쵸, 이렇게 인터넷이 되시게 되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옵션들이 이제 오브젝트로 생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오브젝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성해 나가면서 오브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더 다른 이미지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AI 기능들을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약간의 이제 화풍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이제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미지 풍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제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씬으로 바꿔 볼게요. 씬으로 바꿔 보시면, 씬으로 바꿔본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에는 장면이 지금 장면이 있다라는 건 배경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수반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수반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이콘 기능을 누르시면 아이콘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제너레이트 기능을 눌러 볼게요. 자, 아이콘 형태대로 이렇게 등록되는 패턴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등록하고자 했던 패턴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패턴 기능들을 누르시면, 그러면 여기처럼 지금 오브젝트가 이렇게 플라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때는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기능으로 지금 배치했다 라고 볼게요. 약간 이 기능 자체가 약간 더 이게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베타 기능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모든 기능들이 이제 새로운 이런 생성형 AI 기능들은 베타 기능이라고 돼 있죠. 뭐 그런 기능이 아닐까? 아직까지도 이제 버전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패턴으로 등록이 됐죠. 여기서는 만약에 제가 이걸 쓰겠다. 요거 이쁘네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스와치로 등록되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 투 패턴 이런 기능으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된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입력했던 텍스트가 여기 스와치에 등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내용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기능에 대해서는 타입을 서브젝트 그리고 씬, 아이콘, 패턴 이런 유형으로 지금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아까 전에 만들었던 패턴 방식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칠하시면 되시는데 완성되고자 하는 이미지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패턴 기능들을 조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는 요 원래의 오브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등록하고 쓰면 되고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드실 때 이때는 이제 규정된 어떤 내용을 만드시는데 요런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패턴에 대한 기본 정의를 좀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별을 패턴으로 등록시키겠다,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별에 대한 색상은 뭐 이런 색상을 제가 패턴 색상으로 가지겠다, 이렇게 패턴을 등록을 한번 시켜 봅시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재밌는 이미지의 효과로 이렇게 둥글기도 좀 가지고요. 이런 별을 등록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별을 등록시킬 때 그냥 등록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오브젝트의 패턴에서 여기서 메이크 기능을 누르시잖아요. 메이크 기능을 누르시면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배치가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달라붙어서 배치가 되죠. 근데 이제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데 이걸 이제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나가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패턴 등록을 하나 시켜야겠네요. 여기서 뭐 1번이라고 해서 등록을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1번으로 등록시켰고요. 나가시면 이제 여기 오브젝트를 패턴화 시켜서 저희가 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자, 패턴을 한번 이렇게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는 딱딱 붙어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패턴을 생성할 때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 여기 기본 기능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도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형을 그려 놓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도형을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옵션이 없는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 기능에서 정렬 기능을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중간 정렬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패턴 등록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오브젝트 패턴에 메이크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헥스 바이 컬럼으로 놓는 걸로 할게요. 이런 방식을 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등록시켰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키시면 그러면 등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켜 놓으시면 간격이 있는 패턴으로 등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간격을 만들겠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이런 식으로 빈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사각형 하나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예제는 여기에 스트라이프 형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형태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간단하니까 일단은 기본 도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저희가 준비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덩어리만 칠할 거니까 일단 쉐이프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 사이에 사각형의 쉐이프를 이렇게 스마트 가이즈니까 뭐 그리기 쉽죠. 이렇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자, 첫 번째 색상은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칠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은 지금 빨간색,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여기 딱 붙여서 빨간색으로 컬러링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요, 여기서 흰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이렇게 패턴으로 바로 등록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오브젝트를 지정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이게 스트라이프 패턴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유명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메이크 기능을 적용하면요, 여기에서는 뭐 4번으로 할게요. 3번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그러면 패턴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큰 화면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도형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등록된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사용할 때 패턴에서 이렇게 줄이 좀 거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모니터상에서 이런 에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 정의를 하는 거를 첫 번째 예제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예제는 저희가 요거 연작의 형태로 다음 예제에서 구현할 그런 예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렉처
1언더바 2번 스타트 경로죠. 자, 스타트 경로를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인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그리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미리 완성된 형태를 그대로 스타트 경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가이드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해당 내용을 저희가 패턴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뭔가 방법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제작을 하는 방법을 조금 가이드해 드리면 그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 바깥쪽에 컨트롤 Y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트보드를 좀 가려 놓고요. 자, 여기서는 바깥쪽에 요 쉐이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갖고 완성을 하시면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 예제에서요, 요걸 패턴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드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관통하는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걸쳐져 있는 애들은 다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제가 오른쪽을 맞추겠다 아니면 왼쪽을 맞추겠다 이런 계획이 되시면 과감하게 이런 오브젝트들은 다 삭제하셔야 돼요.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애들은 다 삭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해당이 되죠. 여기들도 걸리적거리니까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는 위쪽에 맞출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하단에 맞출 그 왼쪽에 맞출 거고 상단에 맞출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해당 오브젝트를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저는 이쪽 오브젝트는 다 삭제시켰습니다. 하단은 다 삭제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다 삭제를 시킨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대한 도형들은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저는 아트웍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아트웍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하신 다음에 여기로 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선에 딱 맞는 순간이 있겠죠. 그죠? 이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신 다음에 패턴 만드실 때는 이게 다 에러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끝선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좀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해 갖고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600배나 아니면 800배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연결되는 오른쪽 부위의 연결 부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는 하나, 둘, 세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만 빼놓고 Shift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얘를 딜리트 하세요. 이렇게 딜리트 하시면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왜냐하면 좌측과 우측이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도형 상자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여기 오브젝트가 이제 일단은 제일 뒤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가 배치가 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역만 패턴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기능들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Alt로 복제 이렇게 하시고요. 정확히 배치가 돼야 돼요. 하신 다음에 여기 경계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뭐 요정도 한 600배나 800배에서 맞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키보드로 맞추면 되겠죠. 600배나 800배 정도에서 정확히 맞춰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도형들은 걸리적거리는 도형들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Shift 누르시고, 자, 요거 삭제했고요. 그죠? 요거 삭제했고, 근데 여기서는 여기 연결되니까, 그죠? 이거는 열로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대로 두는 걸로 하고요. 얘도 삭제하시고, 얘도 그냥 두시고요. 얘도 그냥 두시고, 얘도 그냥 두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좌우측이 지금 같은 도형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자,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패턴의 메이크 기능을 눌렀습니다. 자,
자,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드가 되겠죠. 여기서는 저희가 패턴 등록할 때 뭐 1번으로 등록했다고 할게요. 자, 여기 등록을 했고요. 뭐 같은 이름일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여기 현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같은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등록된 패턴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도형을 큰 걸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처럼 눌러주시면 패턴이 말끔하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패턴들을 구성하실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패턴, 자, 일러스트레이터의 패턴 기능들은 여러 가지 사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여기서 마치는 걸로 자, 그렇게 진행할게요.